이번에는 2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저축 나만의 거위를 위해 네 번째 나만의 거위를 위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부터 이상했다. 날씨도 꾸졌고 난 꿈 때문에 온통 땀에 젖은 채 눈을 떴다. 아빠도 늦게 일어나셨는지 아직 욕실에서 씻고 계셨다. 나는 아빠를 기다리며 남는 시간을 이용하려고 성공일기를 썼다. 찾았다. 공책이 없었다. 머니를 노려보았다. 머니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었다. 아하, 이 말썽꾸러기 같으니 네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 어서 돌려줘. 그러나 머니는 장난이 치고 싶은지 쉽게 돌려주지 않았다. 복도로 뛰어가더니 복도 어딘가에 숨겨놓았던 성공일기를 입에 물고 나타났지만 돌려주지 않고 빙빙 돌아다녔다. 머니에게서 일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머니가 너무 빨리 도망쳐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거실에 있는 모형배를 넘어뜨렸다. 이 모형배는 얼마 전부터 아빠가 만들기 시작했는데 반쯤 완성되어 있었다. 이 소동에 아빠와 엄마가 달려오셨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아빠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아, 4개월 동안의 작업을 물거품으로 만들다니. 사실 그리 멋있어 보이지도 않았는데 지난밤 꿈이 다시 떠올랐다. 어쨌든 아빠한테 죄송했다. 하지만 그 꿈에 비하면 이 정도는 역가다. 이 소동으로 인해 서쿨버스를 놓쳐 지각을 했다. 수업이 끝나자 점심을 먹고 나폴레옹을 데리러 갔다. 하넨캄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나폴레옹이 오늘은 좀 늦게 돌아와도 될지 여쭈어보았다. 그러라고 하셨다. 3시에 마르셀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 또 모니카에게는 내가 마르셀과 얘기하는 동안 걔들을 좀 돌봐줄 것을 부탁했다. 마르셀과 같이 트럼프 할머니 댁에 비앙카를 데리러 갔다. 할머니가 비앙카를 돌보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설명할 게 있으니까 거실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그동안 마르셀은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다. 벽에 붙어있는 다양한 도표를 보더니 뭔가 알겠다는 듯 휘바람을 불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군요. 주식에 대해 알고 있는 듯 마르셀이 말했다. 트럼프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마르셀을 쳐다보셨다. 주식에 대해 좀 아니? 아니요, 아빠가 주식 투자를 하세요. 그 때문에 가끔 몇 마디 얻어들은 것 뿐이죠. 주식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제게 너무 복잡하고 일이 많아 보여서요. 마르셀이 대답했다. 맞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하루에 2시간씩, 2~3시간 이상은 필요하니까 좋아해야만 할 수 있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또 하나를 위해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지. 하지만 아이들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데다가 여자까지 챙길 수 있거든. 마르셀은 즉시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알고 싶니? 궁금하다면 얘기해 주마. 그런데 몇 시간 후면 나는 비행기를 타야 한단다.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나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요. 나도 서둘러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할머니는 마음속에 또 다른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키라야, 내가 없는 동안 2~3번 정도 정원에 물을 좀 주었으면 하는데 할 수 있겠니? 나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대답해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할머니와 헤어져 비앙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그런 뒤 마르셀과 함께 은행에 갔다. 무척 흥분되었다. 나에게도 통장이 생긴다. 물론 그전에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끔 돈을 넣어주시는 통장이 하나 있기는 했다. 그러나 지금 만들고 있는 통장은 그것과 완전히 달랐다.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은행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제일 짧은 줄을 골라 뒤에 가 섰다. 그러나 마르셀이 나를 뒤로 데리고 가더니 말했다. 기다려봐. 네가 적합한 사람한테 가는 게 중요해. 어떤 사람이 네가 적합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내 질문에 마르셀이 웃었다. 일하는 모습을 둘러보면서 너와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거야. 찾다 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줄을 지나쳐서 창고에 있는 직원들을 한 명씩 쳐다보았다. 모두들 만족한 표정이 아니었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았다. 어떤 사람은 일을 규정에 맞춰 딱딱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그 사람 앞에만 서도 무서울 것 같았다. 마침내 나는 우리 엄마 나이로 보이는 한 아줌마를 발견했다. 인상이 정말 좋았다. 단숨에 아줌마가 좋아졌다. 그렇다면 많이 기다려야겠는데? 마르세는 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큼 멍청한 일은 없지. 자,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보자. 마르셀에게 돈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데? 마르셀이 감탄했다. 그러니까 번 돈을 매번 써버린다면 결코 거위를 가질 수 없고, 거위가 없으면 항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거구나. 하지만 내게 거위가 있으면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바로 그거야. 골드스테른 아저씨도 그런 경우지. 아저씨의 돈이 아저씨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 아저씨는 사고 이후로 꽤 오랫동안 일을 못 하셨는데도 불편함 없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우리 아빠는 2달만 일을 안 해도 집을 팔아야 할지 모른다고 하셨어. 맞아. 골드스테른 아저씨는 살이 통통한 거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지내시는 거고, 너희 아빠는 쬐끄만 참새 한 마리도 안 가진 계신 거고. 마르셀이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대화에 깊이 빠져있는 동안 우리 차례가 다 되었다. 친절해 보이는 아줌마가 뭘 하려는 건지 물으셨다. 얘기에 빠져있던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저만의 거위를 갖기 위해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요. 뭘 위해 통장을 만든다고? 내 말이 이상했는지 아줌마가 물었다. 마르셀이 웃기 시작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마르셀의 웃음이 내게도 천년이 되었다. 한참 웃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소개를 할 수 있었다. 아줌마의 이름은 하이넨이었다. 나는 거위를 갖기 위해 통장을 만들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황금알과 거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다. 그러는 사이 점점 정리가 되어가는 나는 이야기를 정말 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이넨 아줌마는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아이든 저축을 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잠깐 생각하더니 덧붙이셨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좋겠는걸. 내가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 널 기꺼이 돕고 싶구나. 아줌마는 상담을 해주시고 통장도 추천해 주셨다. 나는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 어찌나 간단한지 놀랐다. 아줌마는 종이 한 장에 여러 가지를 써주셨다. 내 서명과 부모님 한 분 중에 서명만 있으면 되었다. 마르셀은 필요도 없었다. 그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다. 주머니에서 2만 원을 기분 좋게 꺼내서 새로 만든 통장에 넣었다. 주문을 외듯이 비밀스럽게 중얼거렸다. 자라라 귀여운 거위 새끼야, 잘 자라라. 정말 재미있었다. 우리는 아줌마와 헤어져서 집으로 향했다. 친절한 은행 아줌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다. 서둘러 집으로 갔다. 모니카가 개 3마리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모니카는 개를 돌본 경험이 많지 않았다. 모니카도 빌리라는 꼬마 푸들을 키우기는 하지만 큰 개를 보살펴 본 경험은 없었다.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괜한 걱정이었다. 모니카는 반갑게 우리를 맞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모든 게 너무 잘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숲으로 산책을 갔다. 정말 기쁘고 즐거웠다. 돌아갈 채비를 할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트럼프 할머니 댁에 같이 가자고 했다. 할머니가 비앙카의 먹이를 집 밖에 놓아둔다고 하셨기에 그걸 가지러 가야 했다. 3명이면 먹이 나르는 것이 한결 쉬울 것이다. 트럼프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우리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할머니 댁은 숲 근처에 있었다. 할머니가 나무와 관목들을 몇 년 전부터 다듬지 않아서 집 근처에는 나무와 잡초가 아무렇게나 우거져 있었다. 할머니가 먹이를 테라스 위에 둔다고 했기 때문에 집 주위를 돌아가야 했다. 조심스럽게 관목 사이를 헤치고 갔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다. 머니 나폴레옹 비앙카가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어쩐지 으스스했다. 빌리는 불안한지 겁을 잔뜩 먹고 최대한 비앙카 옆에 붙어 있었다. 모두들 조용했다. 모니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더 무섭게 느껴졌다.
발밑 여기저기서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드디어 집 뒤쪽에 도착했다. 먹이는 정말로 테라스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개들이 짖기 시작하더니 비앙카가 테라스 문 쪽으로 달려갔다. 우리의 시선도 비앙카를 쫓아갔다. 문이 반만 닫혀 있었다. 비앙카는 입으로 물을 밀어 젖히고는 계속 짖어대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비앙카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 희미해졌다. 한참을 지나도 비앙카는 돌아오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비앙카를 불러봤다. 대답이 없었다. 우린 마비된 것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니카의 얼굴은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니카의 꼬마 푸들은 주인의 품으로 이미 뛰어 올라가 꼭 안겨 있었다. 제일 먼저 정신을 가다듬은 것은 마르셀이었다. 마르셀은 내게 머니와 나폴레옹을 잘 붙들고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두 마리의 개를 붙들었다. 나폴레옹을 훈련시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나폴레옹을 훈련시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마르셀은 몸을 집벽에 바짝 붙여서 문 쪽으로 서서히 기어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을 집 안으로 들여놓았다. 안으로 들어간 마르셀이 불을 켰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잠시 후 마르셀이 다시 문 앞에 나타났다. 그러고는 우리 보고 오라고 손짓을 했다. 괜찮아. 마르셀이 속삭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두 마리의 개를 데리고 들어갔다. 난 절대 들어가지 않아. 모니카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그럼 거기서 기다려. 마르셀이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일이다. 혼자서 테라스에 나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모니카도 할 수 없이 우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 들어오니 이번에는 어질러진 방안이 지난번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누군가 들어왔던 것 같아. 마르셀이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여기 늘 이렇게 어질러져 있었어. 나도 똑같이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여길 한번 봐.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이 있어. 마르셀의 말이 옳았다. 문이 조금 망가져 있었다. 그림들은 전부 비뚤어지고 가구의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마치 첩보 영화에서 스파이가 샅샅이 뒤지고 간 집 같았다. 지난밤에 꾸었던 악몽이 기억났다. 특별히 조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었는데 잠깐, 지금 나는 도둑이 들어왔던 외딴 집에 들어와 있다. 혹시 도둑이 아직 집 안에 있는 건 아닐까?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우리 귀에 오래된 나무 바닥 위를 걷는 나지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마르셀이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더니 소파 옆에 있던 망원경으로 무장을 했다. 그 순간 거실 문이 활짝 열렸다. 당황한 우리는 우왕좌왕하다 부딪혔고 모니카는 겁에 질려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바로 이때 비앙카가 그 큰 덩치로 문을 밀고 들어왔다. 비앙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그제서야 우리는 마음을 놓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머니와 나폴레옹도 기쁘게 비앙카를 맞이했다. 이번에도 제일 먼저 상황을 파악한 마르셀이 말했다. 여기 있던 사람은 우리가 도착했을 때 도망친 것 같아. 안 그랬다면 걔들이 조용했을 리가 없잖아. 머니를 쳐다보니 전혀 불안한 구석이 없었다. 팔로 머니를 껴안았다. 곧 마음이 안정되었다. 빌리도 모니카의 팔에서 내려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킁킁거렸다. 감사합니다.